산업의 트렌드는 이미 변했다.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하거든요. 주제는 지금 현 한국 커피 산업의 현황. 네, 이 통계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에서 이제 주최를 했고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잡지인 그 커피 스페이스랑 저희랑 같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시장을 반영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좀 뽑아보자.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한국 커피 연합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연합회는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원 수가 170 회원수.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이제 주로 산업에, 그러니까 카페보다는 네. 이제 카페에 공급하는 머신, 부자재, 네. 그리고 원두, 그 각종 뭐 소스나 시럽이나 이런 식재료를 수입 유통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페 산업을 이끌어가는 코어고, 이때까지 한 30년 가까이를 이제 카페 산업 발전을 함께 해왔던 업체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저희 화면을 좀 줄일게요. 오늘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최초로 저희 얼굴을 저희 얼굴을 좀 줄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약점이 좀 있어요. 이 데이터의 약점은 연합회 회원사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 하지만 지금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의 커피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쵸. 예. 다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그걸 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만났던 회사들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문에 참여한 회사들이 네. 뭐 머신을 공급했다든지 네. 인테리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재료들을 샀다든지 네. 그리고 수많은 쇼핑몰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리스타시라면 또 다른 좀 더 큰 회사에 들어가고도 싶으실 거고, 그리고 더 발을 넓혀서 시장을 확대한다면 네.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이 결국 취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되겠죠. 네. 규모가 뭐 100인 이상 회사도 있으니까요. 일단 참여한 대상자는 한 72개 회사입니다. 72개 회사. 네, 전체 회원 수는 170인데 네. 이제 전체가 참여는 다 안 해주셨고요. 이 조사는 작년 12월 첫째 주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쌩쌩한 따끈따끈한 자료고, 그래서 참여는 대부분 대표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좀 흥미로운 것들만 몇 개씩 좀 짚으면서 이제 PPT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분들의 연령대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나중에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네. 업력은 또 오래됐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주력을 이루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평균 연령이 51세거든요. 대표님의 평균 연령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많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산업군이랑 비교하면은 다른 데는 61세입니다. 평균 그 CEO 대표이사의 연령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이나 젊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신생 사업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물어본 거는 영업 지역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당연히 전국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60% 이상이 우리는 전국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주요 집중해서 하시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카페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랑 겹쳐요.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 부산 뭐 이런 데로 당연히 밀집돼 있어요. 네. 색깔 보시면 그렇게 그쪽 돼 있는데, 서울 경기 쪽이랑 대구, 네, 대구 뭐 경남 네네. 이쪽에 집중돼 있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카페가 좀 있는데 사업을 집중 안 하시는 구역은 어디지? 그러면 이제 광주, 대전, 세종 이 정도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전국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국으로 영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좀 확실한 데를 선택한다면 뭐 당연히 서울, 뭐 대구, 부산일 것 같아요. 그 주위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뭐 광주나 대전 뭐 이런 데서 연락 많이 옵니다. 사실 서울까지 와서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그 지역에서의 서비스가 약간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네, 실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블루오션을 좀 찾으면서 나는 좀 대전에 있는데 유통업이나 이런 거 해보겠다 그러면은 뭐 세종, 대종 이런 데를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다만 모두가 힘든 바로 때라 지금은 아니다.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다. 네. 제가 여기서 어떤 확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표본 데이터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네. 힌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는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면 제주가 다섯 개 업체가 집중하고 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쵸. 오히려 다른 데보다 많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주는 또 카페가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도 하지만 네. 다른 데보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5개 업체나 밀집돼 있어서 저기 가서 커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죠. 업종별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1, 2, 3, 4를 하면 뭐 장비 유통업체, 장비 수입 유통업체, 식품 제조, 그리고 교육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F&B나 장비 제조나 이런 건 의외로 적죠. 여기 5번, 6번이네요. 네, 이제 7번. F&B 네. 창업 컨설팅업 그리고 장비 제조업.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합회 회원사들의 업종 비율입니다. 그래서 커피 연합회가 사실은 이제 장비 유통 업체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유통을 다 해요. 그리고 수입 유통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교육 사업을 다들 크게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작지 않네요, 교육 사업이. 네, 그래서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다들 끼고 가는 네. 부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네. 장비 유통업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수입 유통업, 네. 식품 재료 및 제조 공급업, 네. 교육 사업. 이 식품 재료 및 제조 공급업이 이제 원두 제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될까요? 대부분이 이제 원두 제조 그리고 뭐 소스라든가 네. 시럽 같은 거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장비 수입 유통업은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장비 유통업은 딜러 정도 해도 장비 유통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장비 유통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건 복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한 회사가 뭐 컨설팅도 하면서 장비 유통도 하고 이렇게 네. 선택할 수 있는 거라 대부분은 장비 유통을 다 하고 있고 교육까지, 그러니까 1, 2, 3, 4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장비 제조업이 작네요. 네, 이제. 제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환경이 네. 넉넉지 않죠. 제조를 지금 넉넉지 않습니다. 네, 그러세요? 넉넉지 않아서 어떤 이런 부분이- 데이터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일 작은 게 식품 수입 유통업. 근데 커피 쪽에서 식품 수입 유통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원두 유통, 원두 네, 수입 원두 유통. 수입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부자재 식품 수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업체의 대표 품목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기계 장비 1번입니다. 이게 커피 머신을 제외하고도 뭐 당연히 기계 장비 사실 다 같은 군이죠. 다 아시겠죠. 뭐 블렌더니 그라인더니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반자동 커피 머신,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역시 교육 및 컨설팅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하시고 꽤 있고. 상단에 네, 위치해 꽤 있네요. 상단에 있고. 교육 및 컨설팅이.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자동 커피 머신과 인터넷 쇼핑몰, 그러네요. 이것도 꽤 다들 하고 계세요. 자동 머신이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네요. 비교적. 네. 이제 트렌드가 변하니까 이제 다들 자동 커피 머신 취급을 시작하셨고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점점 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출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쪽에가 이번에 선방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기계 장비, 뭐 커피 머신 이쪽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1번 이제 요 정도 파이거든요. 그리고 반자동 커피 머신, 아무래도 이제 카페 창업할 때는 필수적이니까요. 교육 및 컨설팅이 이제 3번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 머신이 4번. 근데 이거 색깔은 왜 다른 거예요? 그 잡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네. 좀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자동 머신이 성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카페 및 소매점이 이번에 좀 타격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페이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고, 아까 이제 업종 구분을 했는데 그 업종 구분한 것을 이제 2019년 매출과 네. 2020년 예상 매출이겠죠. 한 달밖에 안 전이니까. 네. 그거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를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네. 당연히 F&B 서비스업, 이게 카페랑 소매점입니다. 그리고 식품 수입 유통업, 이 두 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온라인 유통 전문업, 그리고 출판 미디어 사업, 이게 선방을 했어요. 지금 오른쪽이 이제 성장한 네. 요 그래프가 길면 길수록 매출이 더 높아진,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왼쪽 그래프가 좀 매출이 낮아진, 네.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업태라고 볼 수 그쵸, 있겠네요. 그쵸. 연합회에서 다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각 업체한테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하시는 분들이나 네. 카페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의 매출 하락을 받고 온라인 유통업과 컨텐츠업에 집중하시는 회사들은 네. 선방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온라인 유통 전문업은 지금 이때에도 매출이 플러스 16의 수치로 네.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 출판 미디어 사업이 38인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출판 미디어 사업은 온라인 유통 전문점을 같이 하고 계세요. 대부분. 그리고 출판 미디어 사업도 결국 컨텐츠업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출판 미디어 사업을 단순히 잡지 만드는 회사 이렇게 네. 볼 수는 없고 아, 미디어라는 것은 온라인 미디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미디어도 있어서 네. 그거를 복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어떤 업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유통하느냐가 사실은 여기서 플러스가 났고 아날로그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물건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업 아니면 유통업은 마이너스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대면과 대면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제조업과 장비 유통업 쪽도 네. 저렇게 플러스 났을까라고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러네요. 장비 제조업이랑 유통업은 또 플러스네요. 네, 홈카페 부흥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한국 커피 머신 제조 회사들이 플러스를 했다는 거죠. 아, 홈카페. 네, 가정용 머신들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 커피 머신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선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손해를 본 데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안 된 것 같아요. 홈카페 컨텐츠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구독자층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시고 이제 뭐 커피 업 쪽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 수가 많지 않은 걸로 보아 정말 물퍽에 필요하신 대해서 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바리스타나 네. 이제 아직 젊은 친구들이라면 산업의 트렌드는 이미 변했다.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하거든요. 이제 다시 디지털화되고 온라인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툴이라든가 시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부해놓는 게 좋죠. 그냥 바리스타라고 해서 스킬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두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호주는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호주가 되게 영리한 선택을 한 거는 굉장히 강력한 락다운을 했어요. 네. 제 친구가 호주에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커피를 좋아하는 또 국민들이 많아서 그리고 호주는 카페가 음식도 다 해요. 또 그래서 음식 배달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충분히 좀 방어하지 않았을까?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 친구랑도 한번 얘기해봤던 건데 호주에 있는 네.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단계별로 더 제약이 심해요. 근데 음식을 하는 문화가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네. 카페도 하나의 식당으로 봐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음식을 먹거나 배달시키거나 테이크아웃 하거나 해서 영업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는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로 음식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카페들은 제한 조치를 피해서 음식까지 하시거든요. 이게 또 정착돼서 카페에서 커피랑 음식까지 먹는 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계속 요청하면 계속 팔고 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모으면서 네. 과연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네. 커피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음. 바뀌긴 했을까? 아니면 그래 매출 타격은 코로나 때문에 피할 수 없었어. 그건 인정. 근데 코로나가 없었다면 네. 매출은 유지가 됐겠죠. 그럼 과연 어느 섹터가 발전하고 어느 방향으로 소비 패턴은 가고 있었을까? 2, 3년 후에 코로나가 분명 2, 3년, 4년을 땡긴 건 맞아요. 근데 2, 3, 4년을 그럼 미래를 보자는 거죠. 코로나가 없었을 예상을 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 이게 끝나면은 또 예전으로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미래에 올 거면은 내가 지금 빨리 먼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움직여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네. 대부분 오래됐습니다. 업력이 거의 20년 이하로 다 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래됐고 인원수로 봤을 때 요거는 좀 의아했어요. 저는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다들 큰 회사 같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하면 다 10인 미만이나 30인 미만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커피에서 큰 회사들이 네. 30년 회사하면 대기업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저 목표는 이제 그렇게 죄송합니다. 대기업은 넘사벽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0년 하면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금은 이제 네. 그 좁쌀 기업인데 이제 커서 이제 조금 더 큰 달걀 기업 정도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갖는데. 네, 그쵸. 아무래도 네. 30년이니까. 네. 근데 이제 30명 이상을 갖는다는 건 진짜 큰 부담입니다, 회사가. 음. 그래서 30명 이하가 대부분이다.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커피 업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업체들 그리고 지금 한국 커피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네. 30인 직원 수가 30인 미만의 회사들이 많다. 15% 정도 전체 회원의 전체 회원의 네, 15%. 뭐 그냥 저기 그래프로 봤을 때는 뭐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30인 이하입니다. 80% 네. 이상이 30인 이하라고 네, 봐도 네. 되겠네요. 네. 100인 이상 기업.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 36세거든요. 36세요. 36세.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잡코리아에서 계산한 걸로 신입 평균 나이가 30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36세면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평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0세에 혹시 그 일을 시작했더라도 6년 차 정도인 거예요. 네. 한 회사에 계속 있었다면 뭐 그 정도니까 사실 연령대가 높진 않다.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젊은 편이다. 다른 직종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대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많아요. 직원 연령 분포율을 보면 45에서 50세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10%도 안 되고 지금 뭐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약 한 70%가 30세에서 40세 위에는 되게 적네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나와야 될 데이터긴 한데 네. 한국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네.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와, 근데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세계 3위라는 게 인상적이네요. 저는 유럽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와, 미국이 07년도에 뭐 147억 달러, 18년도에 261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고요. 중국이 성장이 진짜 많이 3에서 50이. 근데 중국은 인구 대비 아직 시장 그렇죠. 성장 아직 뭐 성장할 게 많이 남았죠. 진짜 그냥 중국에 콩 파는 게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먹는다라는 것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07년도는 일본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뭐 따라잡았어요. 완전 아마 훌쩍. 아실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저희 일본 가서 커피 배웠고 일본에 커피 투어 갔고 카페 투어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 커피 시장의 성장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네. 당연히 커피 전문점 추이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YOY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YOY가 뭐죠? 그러니까 증감률인 거예요. 작년 대비 증감률은 점점 더 줄어가고 전체적인 매장 수 자체는 당연히 늘어가는 네, 늘어가겠죠. 형상. 근데 네. 이제 줄어들 겁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네. 그게 언제 반영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요 정도 09년도 이전에 창업한 회사들이 지금 다 좀 커져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06년도, 05년도 이때 음. 창업했던 분들이 네. 지금 꽤 큰 회사를 네. 운영하고 계시죠. 대표님 언제 창업하셨어요? 저는 이제 비다스테크를 창업한 지는 이제 7년 됐는데 네. 그 전에 카페를 10몇 년 전에 했어가지고 이제 7년? 그러니까 2007년? 2007년? 네. 그럼 딱 타셨네요. 저는 근데 네. 중간에 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한 5년 먼저 하신 분들은 2000년도 초반에 그런 분들은 이제 스타벅스 부흥도 보셨고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도 많이 계시고 해외 진출에도 되게 적극적이셨고 다들 아는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그때 다들 준비하셨었던 거예요. 테이크원님이 비싼 커피 하이엔드 시장도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확장되겠죠. 그거는 뭐 나라가 성장할 거냐 아닐 거냐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명품이 팔려나가는 걸 보고 네. 저는 약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커피도 명품처럼 팔려나갈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 그거가 인식만 되고 브랜딩이 잘 되고 그만한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 나타난다면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을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역별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경기,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인구 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쭉 이제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뭐 충남, 전북이 쭉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영업 지역이랑 거의 광주, 울산, 제주, 세종이 좀 적죠. 집중하지 않으시는 내가 거겠죠. 하려고 하는 분야의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들려고 하는 분야의 네. 시장의 잠재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저희가 이제 이 조사의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이번 코로나 사건을 네. 이렇게 코로나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딴 데서는 얘기 네, 안 하던데. 괜찮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계시고 어떻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회사 대표님들이
네, 대표님들이. 네. 근데 사실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올해를 희망적으로 보셨어요. 83% 정도가 그래도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2021년에 네.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좀 하면서 생각한 게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이고 순간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라 오늘 조사하면 반대로 나올 것 같아요. 이 그래프 자체가 근데 네. 이거 그래프 어떻게 봐야 돼요, 대표님? 이게 2020년 아, 평균 체감 경기 수준 마이너스 5는 매우 안 좋음, 그리고 0은 그냥 보통, 그리고 플러스 5는 매우 좋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뭐 1에서 5까지는 없어. 1 그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크게 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저희가 이 전에 본 업태랑도 좀 네, 관련이 관련이 있겠네요. 있죠. 네, 몇몇 업태는 보통 0, 1, 마이너스 1 정도면 네. 선방하시는 회사들입니다.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5도 많고 마이너스 3이 뭐 제일 많네요. 제일 많죠. 2021년은 그래도 부정적인 전망이 네, 좀 뭐 높고 있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4위가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전망이잖아요, 말 네. 그대로. 근데 희망적이다.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네. 이게 길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12월 초만 해도 12월 저도 초만 그랬어요. 해도.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아마 설문을 하면 이제 또 마이너스에 더 찍으셨을 거예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2021년 체감 경기 한국 커피 머신 제조 업체의 대표로서 저 한 2, 3 보고 있습니다. 2, 3 여기.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변화가 시장은 바뀌었지만 네. 제가 뛰어들 새로운 시장은 열리는 거예요. 얘 유튜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코로나 없었으면 유튜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때 유지를 계속 하고 그냥 예전처럼 했을 텐데 이제 교육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냥 유튜브로 하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온라인 사업에 강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기조가 다 바뀌어 버렸고 홈카페 시장을 진출하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됐어요. 그 그 희망 가져야죠. 만약 기존 사업을 제가 계속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다면 경기 전망을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4 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3 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소비 패턴이 바뀐 거를 읽는 회사는 그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지금 카페를 못 하더라도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꾸준히 해온 회사들, 그리고 MD라든가 자체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어떤 소비층도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선방했어요. 시장의 소비의 패턴의 흐름에 맞게 자기를 좀 체인지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협회에 있는 회사들만이 아니라 네. 모든 회사들이 겪는 문제인데 네.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면 5인, 그래서 5인에서 10인까지는 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 대비해서도 생산성이 있어요. 저기 이제 점으로 찍혀져 있는 거는 1인당 2.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1인당 2억 원 정도 매출을 2억, 올리고 있다네요. 한 직원 한 명당. 네, 한 명당. 그쵸?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2억 원 매출을 올리는데 네. 지금 5인 미만의 회사는 엄청 적어서 지금 100억 뭐 10억 네, 또 저 뭐- 이거 엑셀을 봐야지 네. 수치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1인 기업이 많은 거죠. 5인 이하면 1, 2, 3인 정도로 해서 운영되는 회사고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제 뭐 규모도 작으니까 지출 비용도 작고 고정 비용도 작으니. 근데 5인, 10인까지도 네. 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늘리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써야 매출이 늘까? 네. 매출이 늘어야 사람을 쓸까? 이 고민을 합니다. 음. 답은 없겠죠. 그래도 대부분 5인, 10인까지는 생산성이 조금 나아져요. 네. 근데 10인에서 30인까지는 이제 떨어지네요. 정체기가 생기면서 서서히 떨어져요. 아. 그리고 50인까지 가면 현저히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네요. 5인 미만보다 더 떨어져요. 더 생산성.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돈을 못 버는 거야. 여기가 30인 이상 50 미만. 그러니까 그때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30인 정도 가면 이제 이때가 굉장히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10인에서 30인, 50인 갈 때 못 네. 버텨내면 못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딱 버텨내면 50인에서 100인 이상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되게 많이 늘어나죠. 올라가네요. 근데 30인 이상 쓴다고 생각하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인력 관리를 못 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만 운영해도 30인이 금방 돼요. 카페도. 맞아요. 저희 라이브 오신 안태한 대표님 그 부르다도 직원이 8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네. 카페, 그러니까 로스팅도 하시고 유통하시는 분은 네. 딱 정해요. 카페 하나에 로스팅 공장 하나. 예전에는 2, 3개도 했던 적이 있지만 해보니까 그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나는 30인 이상의 큰 기업을 만들 생각이 없고 알차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의 수익을 내면서 발전하겠다. 그럼 한 10인에서 20인 사이에서 끊고 가는 거죠. 내실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저희도 사실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 인력, 네.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좀 최적화된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인데 정말 전문 인력은 네. 그냥 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을 외주로 같이 하는 이제 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발이 짝짝 맞아서 비용은 들지 모르지만 인건비 주면서 낭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경영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그래프에서 5인 10인이든 10인 30인이든 이럴 때 여기에 찍혀있는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인력이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적어도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사실 저는 시스템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모아이는 굉장히 시스템적이잖아요. 아, 비즈니스에서 시스템을 갖추면 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 이런 말은 사실 되게 장난 같은 말이에요. 그 너가 와서 해봐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라는 네. 거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보통 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췄다 이러면 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이번 설문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산화됐고 자동화되어 있나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더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것만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회사들이 회사들이. 커피 회사들이 회사의 규모를 떠나서 전사적 자원관리 ERP라는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보고 그 생산성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ERP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미사용하는 회사들보다 매출이 시간 대비 증가하죠. 요 그래프인가요? 네네네. ERP를 사용하면은 시간 대비 매출이 증가한다. 네. 근데 이거 대표님 이거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네, 좀 설명하면 저 검은색 막대기가 네. 그 저희가 디지털 활용도를 1, 2, 3으로 등급을 매겼어요. 아 디지털 활용도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느냐, 그리고 저기 회사의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 소통 방식이 무엇이냐. 뭐 어떤 데는 카톡만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다른 플랫폼을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 회사들이 이제 카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히스토리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료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서로 관리하는지, 디지털화 시키는지 이런 네. 것들을 다 설문한 결과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1등급, 2등급, 3등급인 거예요.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네요.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얼마나 그걸 네. 중요하다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3단계 가는 경우에 좀 낮아진 경우도 있긴 한데 매출이 낮아졌네요. 네, 매출이 낮아진 더 경우도 신경을 한데 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매출이 낮아졌네요. 그럼 이거 주황색 그래프는 뭐예요? 이게 약간 미사용. 미사용하는 회사들. 네, 아예 ERP 와, 사용하지 차이가 않는. 엄청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 디지털 쓰면서 네. 활용하면서 ERP를 사용 안 하는 데들은 사실 매출 관리 포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관리가 안 되죠. 깜짝 놀란 건 아직도 엑셀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카페가 아니잖아요. 회사들이니까. 회사들이니까 뭐 유통회사도 있고 제조회사도 있고 다양한 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한 인력이 하루 종일 주문 배송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전화 받거나 고객이 문자나 뭘로 오면 그걸 정리하는 걸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온라인화 한다거나 쇼핑몰로, 그래서 이제 쇼핑몰로 많이 전환을 시키셨죠. 그 고객 전용 주문 센터로 이제 만들어 놓고 한다던가.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그런 거 덕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디지털화하는 회사들도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좀 시스템화 하려는 회사들의 투여되는 시간 대비 매출이 높았다. 네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산업 라이프 사이클? 그 보통 모든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 네. 산업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회사가 이제 탄생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 이렇게 끝나요. 제가 좀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재성장기와 영향 없음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좀 추가하긴 했어요. 우리 커피 시장은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표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데 성숙기 쇠퇴기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 없다도 계시고 그 재성장기도 있고 잘 네. 모르겠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커피 산업 여기 이 시장은 성숙기와 쇠퇴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태기로 찍으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게 네. 이제 위기의식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업종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엄연히. 네네. 커피라는 산업 안에 있지만 근데 그 이 산업 지문의 근데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커피 산업 전체를 봐서 네. 해줘야 되니까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로스팅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커피 산업 사이클을 자기 특화돼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네, 이제 전반적으로. 감안하시고 찍은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쇠퇴기라고 생각한다면 끝이라는 건데 이 산업은. 이제 내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죠. 잘라서 그 딱 사이즈보다 더 적게 갖고 가면 같이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거죠. 네, 지금. 뺏고 뺏기는 한정된 애죠. 시장 안에서. 그럼 보통 그럴 때는 준비를 해야죠. 혁신을 해야죠.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네. 분명 선숙기나 이제 세태기에 접어들고 나면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의 키를 찾긴 찾아야 돼요. 저는 사람의 기본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코로나로 그 카페의 소중함을 더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거에서 너희들이 왜 소중하고 죄송합니다. 고객들이 왜 소중하다고 느꼈나를 역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카페 가고 싶었지? 왜 카페라는 공간이 소중하다고 느꼈을까라는 걸로 역추적해보면 다시 돌아왔을 때 역시 내가 이 공간을 내가 원했어. 이 커피 맛을 원했어. 그렇게 집에서 믹스커피 타먹고 캡슐커피 먹는 것보다 이게 짱이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설문한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오래 힘들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사실 되게 실질적이죠. 일단은 업계 과다 경쟁, 그리고 내수 부진, 그리고 인건비 부담 이런 순서대로 됐죠. 다음이 근무 환경 변화. 근데 이제 봐야 될 건 코비드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는 뭐 한 네 번째인데 그거 빼고는 이미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네요. 코비드의 변화가 오히려 애로사항이 네 번째고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다들 논리적으로 보시면 과다 경쟁 되면 뭐 요즘 최저가 경쟁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떨어져요.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그리고 되게 참여자 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커피 업계에 참여한 회사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거죠. 플레이어들이 공급이 많아서 많다. 내수 부진으로 느낄 수 있어요. 커피 시장의 성장률보다 플레이어가 유입되는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내수 판매가 부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당연 연관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 부담은 뭐 제가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러나 이제 인건비 부담도 생산성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산성이 좋다면 인건비 부담은 충분히 부담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과다 경쟁이 없다. 예를 들면 되게 초창기 모델이었다면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아니었겠죠, 다들. 근데 과다 경쟁되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그 마진율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인건비일 테고.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직까지 커피 산업이 더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느낀 게 저는 인력 부족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인건비 부담이랑 효율성 향상도 해결책은 인력에서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소중한 인력들을 갖춤으로 해서 경쟁력 가져갈 수 있거든요. 좋은 인력을 내가 확보하고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체계를 회사 내부에 갖추고 있다면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탑 3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제가 항상 있어요. 사장님보다 유능한 인력을 뽑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게 팩트 폭격으로 하면 사장님의 능력이 높아져야 더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어떤 대표가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을 내 밑에 두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 오늘 마침 새로운 인력이 한 명 들어왔어요. 작년 초에 거의 절반 가까이의 인력이 감축이 됐어요, 회사에.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이제 좀 긴 기간을 거쳐서 뽑기 시작을 했어요. 회사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인력이 감축이 됐고 감축되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인력의 부족으로 저희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면담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 자꾸 하지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시는 회사에서 가장 좋은 복지. 구독자분들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직원한테 가장 좋은 복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칼퇴, 돈, 좋은 동료, 상하관계보단 동등관계로 존중합니다. 칼퇴, 인력, 칼퇴, 맞습니다. 급여. 동료가 나왔는데 훌륭한 리더. 아마 그런 경험은 했을 거예요. 저희도 다 회사 생활이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보셨을 거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마음이 맞으면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님이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동료는 누가 뽑습니까? 결국은 좋은 동료로 구성을 해주는 역할이 리더가 하는 건데 서로 간에 궁합을 맞추고 잘 되게 하고 뭐 그런 노력을 꾸준히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조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복지는 동료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크게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2021년을 극복하실까? 그래서 홍보 계획이 뭔가? 어떤 돌파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게 이제 2가지를 크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저비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인 SNS 활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광고, 그 다음이 이제 유튜브 등 컨텐츠 마케팅, 네. 그리고 전시회. 이것도 이제 설문 후에 이제 그 담당자분들과 소통을 해본 결과 100% 온라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맛도 봐야 되고, 만져도 봐야 되고, 실물을 봐야 되는 기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회에 대한 비중을 포기는 못하는 건데, 네. 전시회가 전- 이제 카페쇼. 카페쇼, 카페쇼가 거의 주가 되겠죠? 네, 커피 엑스포, 네. 커피앤티에서 하는 거 다른 거 언급 안 하면 섭섭하시니까. 아,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작년 데이터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작년, 재작년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 연년이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카페를 대상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느꼈던 부분에 네. 어려움이 뭔지 또 궁금하고, 배달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전시 쇼룸이나 네. 협업 행사가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게 다 변할 거예요. 약간의 어떤 변화에 갈 거예요. 옛날 방식도. 네. 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이게 마지막이고. 아, 저희 모습을 좀 키워서 광고 좀 해야죠, 저도. 아, 네, 네, 네. 네. 아니 뭐 별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디자인 커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네. 이제 유튜브는 못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마침 이렇게 유튜브에 라이브에 머리도 얹었고 하니까 그 채널을 본격적으로 조금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이제 저희도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또 올려볼 거고,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도 같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커피라는 채널이죠. 네, 디자인 커피라는 네,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디자인 커피라는 채널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궁금하신다면은 이 커피 스페이스라는 잡지 안에 내용이 있어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